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려면 이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일단 유학입니다. 유학을 갔다 와야 그래도 좀 원어민처럼 비슷하게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는데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한다? 이거는 거의 드래곤급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드래곤 보셨나요? 살면서 보셨어요? 지나가다가 산골짜기에서, 어디 낭떠러지에서, 하늘에서, 저 별바다에서, 바닷속에서 보셨어요? 물속에서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아시겠죠? 저도 한국 살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어입니다. 단어가 있냐 없냐가 여러분들이 학술적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냐 아니면 그냥 생활 영어밖에 못하냐 이걸로 나뉘는 거예요. 단어가 꽉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치 벽돌을 많이 쌓아놓고 건물을 시원하게 올리는 그런 상상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단어가 없어? 그러면 뭐 벽돌 5개밖에 없으면 이거 1층 공사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삽도 못 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있으면 에세이고 뭐 토론이고 그냥 뭐 발표고 그냥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지금 뭐 은퇴하고 나서 어디 이민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죠? 공부해서 입시해갖고 뭐 학사든 석사든 박사든 어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어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영어를 쓰는 환경이라는 게 애초에 여러분들이 뭐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시면은 대체로는 이걸 공부하려고 필요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유학 가려고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당연히 학술적인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때 단어가 없다면 뭐다? 그냥 여러분들은 what's up 밖에 못한다. 아시겠죠? 그냥 뭐 저기 공부는 못한다. 오케이? 예, 그래서 2년만 살다도 영어를 정말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5년, 20년을 살아도 영어를 정말 생활 영어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에서 차이가 생긴다? 바로 이 단어에서 생긴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만약에 학부모님이세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부터는 무조건 좀 강제로라도 암기를 시켜야 됩니다. 예, 약간 좀 무섭지만 좀 그런 강제로라도 좀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는 단어를 가지고 강제로 암기를 인풋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호감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계속해서 잃지 않도록 하는 방법 자연스럽게 뭐 다른 거 보여주면서 있죠. 뭐 심슨, 뭐 카툰 네트워크, 뭐 이런 거, 투니버스 이런 거 이제 보여주면서 요즘 투니버스 보나? 네, 요즘 넷플릭스에도 웬만한 거 다 있죠. 두 번째입니다. 오픈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오픈 마인드는 뭐냐? 있는 걸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영어를 혹시 잘하시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영어를 그다지 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원어민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대체로 맞을 겁니다. 문법적으로 좀 틀린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게 그대로 맞을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그럼 따라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던 거랑 뭐 좀 다르다고 해서 아씨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들어올 때 그 충돌이 생기고 저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걸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그 마인드 자체도 좀 탑재를 하셔야 영어를 정말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품사로 쓰인다든지 다른 의미로 쓰인다든지 얼마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생각지 못했던 문맥에 쓰인다든지 아니면은 그 리딩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인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rate라는 거는 비율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토플에 나오면 속도로 많이 쓰이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뭐가 조금씩 그 문맥별로 특수하게 다른 게 있거나 아니면 더 잘 사용되는 어떤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 아직 부족한 영어로 자꾸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매번 가로막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거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라는 거는 타고난 사람도 있고 타고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타고났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영어를 보통 잘하게 돼 있습니다. 더 빨라요. 예, 불공평하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 원래 그래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타고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좀 내성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 좀 어려워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 근데도 어쨌든 말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반복을 통해서 자신감을 쌓아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을 내가 A를 가지고 B라는 의미로 배웠어. 그럼 A는 B라는 그 어떤 과정을 여러분들이 A라는 걸 자꾸 뱉어봤을 때 이 B라는 결과가 이해가 된다거나 전달이 된다거나 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겪으면서 반복되는 어떤 OK 시그널을 가지고 머릿속에 축적을 하면서 계속해서 확신을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쌓이는 거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는 어디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제대로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다거나 누구한테 가서 먼저 말을 걸 수 있다거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번째입니다. 호감입니다. 이 호감이라는 거는 그 나라 언어의 문화권을 가지고 좀 호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드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그 미국 사는 어떤 여자애를 좋아한다든지 남자애를 좋아한다든지 가수를 좋아한다든지 뭐가 됐든 뭐 하나 좋아하는 걸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 좋아하는 게 점점 더 많을수록 점점점 그 영어를 더 잘해야 되는 어떤 이유들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오히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고 이것만큼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다.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호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경험이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거나 토플 시험, 토익 시험, 탭스 시험, IELTS 시험 이런 데에서 가르쳐주는 영어는 한정된 경우의 수밖에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플에서 스테이크 집 가서 주문하는 거 알려주나요? 공항에서 수석 밟는 거 알려주나요? 안 알려줘요. 그죠? 그 토익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 내가 어디 놀러 갔어.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 가서 말 거는 법 알려주나요? 안 알려준단 말이야. 이런 경험을 가지고 여러 경험의 사례를 가지고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이 돼야 돼요. 영어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어민처럼 잘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토플은 만점인데 뭐 가서 뭐 통역을 할 줄을 모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성한테 말을 거는 법을 모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뭐 호텔 예약하는 법은 또 모른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100% 양보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영어를 가지고 축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 원어민처럼 정말 truly fluent, truly native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요건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오픈 마인드, 세 번째 자신감, 네 번째 호감, 다섯 번째 경험. 이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되려면 제일 좋은 환경이라는 게 사실 유학입니다. 네, 유학을 가야지 이 5가지가 습득이 되기가 쉽겠죠. 한국에서는 이 5가지 전부 다 찾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원어민 같은 수준의 영어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5가지를 하나하나씩 어떻게든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쭉 설명드려 보았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